대법원이 주요 재판의 1, 2심 선고 공판에 대해서 TV 생중계 여부를 재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도 방송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이 내용이 오늘 오후에 결정이 된 건데, 자, 재판 생중계가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또 어떤 재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 점 오늘 명확하게 저희가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언제부터 이 재판이 공개되는 건지 이유정 기자가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오늘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을 했고요. 1일부터 일단 이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럼 8월 1일부터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1일부터 시행이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모든 재판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사건들 중에서 그 재판 중계를 허용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요.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같이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행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궁금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고인 변론 생중계. 자, 어떤지 볼까요? 불가능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형사재판이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영화에서 많이 보신 게 있을 겁니다. 유죄, 무죄를 다투는 거죠. 네. 검사는 유죄라고 증거를 제출하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에 반해서 피고인, 그리고 그의 변호인들은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또 방어를 합니다. 네. 이런 공방을 주고받다가 재판을 마치죠. 변론 종결을 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에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이거는 판결, 1, 2심 판결 선고만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제 변론에 대해서는 생중계를 허용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TV로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증인신문 생중계 이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 증인신문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 높잖아요. 네.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삼성 이재용이나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볼 수 있을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건데 이것도 못 본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인데요. 증인 신문인데 피고인 그 변론 과정이 중계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증인에 대한 신문 과정도 중계 사항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증거자료 채택 여부도 그럼 당연히 생중계가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재판부 판결 선고를 하는 게 생중계가 가능하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자, 지금 이걸 보면요. 피고인 변론 생중계하는 거 아니고요. 증인 신문 생중계하는 거 안 되고, 증거자료 채택 여부 재판 과정이 거의 다 대부분 공개가 안 되는 거고,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는 선고문을 읽는 이것만 그럼 공개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국민적인 알 권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피고인에 대한 보호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절충적인 그런 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규칙이 개정됨으로써 1, 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만 이제 중계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주요 사건이냐,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선고를 중계할 것이냐 여부를 재판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선고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을 하게 되어 있죠. 검사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도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날은 그럼 피고인의 얼굴이 중계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왜죠?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요,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도 재판장만 촬영되고 피고인은 출석해서 법정에는 있지만 촬영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따라서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을 해서 법정에는 있지만 중계방송에서는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내용을 생중계로 볼 수 있다라는 기대는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이 모든 과정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판부가 선고문을 읽는 그 부분만 볼 수 있는데 그마저도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이 피고인을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른 결론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이런 결정이면 굳이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규칙 개정 아닙니까?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는 대법원에 대해서는 변론도 공개가 됐고 네. 또 중계도 되는데요. 1, 2심회 같은 경우에는 개정 전에만 예외적으로 촬영 등등이 허용되고 개정한 후에는 중계라든지 녹화, 녹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한 과거의 규칙과 달리 처음으로 1심과 2심의 선고 기일을 이제 공개하고 중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재판을 공개하자, 재판을 중계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재판 과정에서 돌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생중계 화면을 통해서 이상한 장면들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을 왜곡시킬 수 있다. 재판을 정치적인 선전회장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법원에서 좀 보수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군요. 재판정에서 좀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는 최근에 언론 보도에도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생중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좀 제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좀 이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문제점, 생중계로 완전히 공개를 했을 때 문제점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늘 MB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민재판을 벌써 한 번 받았는데 다시 공개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데 그거 할 수 없는 거 아이가?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해도 될 건데 정권도 잡았고 마음대로 하고 있고 지금쯤은 그만해도 될 건데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어제 이 재판 공개에 대한 입장 굉장히 비판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들어보시죠. 헌법 재판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형사 재판까지도 여론 재판을 하겠다. 그럼 형사 재판도 여론 조사를 따져가지고 할 거는 아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지금 21세기 인민 재판이 아니고 뭡니까? 이미 2심, 3심 받아보기도 전에 TV에 생중계돼서 재판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을 갖다가 주사회 재판하고 다 지금 막 실신할 정도인데 그걸 이제 생중계까지 하겠다고 하고. 자, 앞부분에 저희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이 지금 의견이 좀 오해가 있다라는 거 금방 느끼셨죠? 그러니까 마녀 사냥, 무슨 뭐 인민재판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그 재판 과정이 공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고인이 화면에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나 김진태 의원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게 타이밍이죠. 네.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론으로 어쨌든 우리에게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재판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 네. 지론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론 조사 결과도 상당히 일선. 네. 판사들은 한 67% 이상이 공개해야 된다는 찬성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 문제가 되는 건 지금 현재 국면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있고요.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 네.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수적인 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이미 그 친구란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고마해라 많이 못다 아이가. 네. 그 얘기잖아요. 야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무 잔인하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욕보여서 되겠느냐. 이런 어떤 감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반대 입장에서는 야 이건 그 전부터 해왔던 건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그 두 네. 개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재판을 공개할 네. 필요는 저는 있다고. 그 첫 발걸음이 시작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이제 그 불만을 갖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 중에는 한번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법부에서 네.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사법부에서 대법관들이 대법원 규칙을 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행정부, 특히나 이제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오해인지 착각인지 아니면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그거는 약간 좀 오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재판 과정을 생중계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